최 부장을 향한 복수. 최 부장이 닭장 문 여는 법을 막 알아낸 족제비처럼 실실거리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그 미끌미끌한 자신감은 대개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주로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직전에 나오는 에너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내 메일함에 도착한 공지사항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목, 할인 등급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사내 대회비. 아무런 설명도 사전 브리핑도 없이 그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호구 잡으려 한다는 내용을 자선 사업인 척 포장한 암호 같은 메모였죠. 그때 나는 이미 태양그룹 타양그룹 워크숍 준비를 혼자서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커리큘럼, 시연 데모, 평가 자료, 말 그대로 전부 다요. 내 엑셀 파일에는 태양그룹 강태준 회장의 임원진에 대해 그쪽 인사팀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최 부장은 마치 능력과 야근 수당으로 뭉친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그는 사내 메신저에 눈을 고정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나는 갓 입사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8년을 버텼고 누군가가 자기 3분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하 직원을 버스 아래로 던져버리고 척추까지 밟고 지나가려 할 때가 언제인지 정도는 눈치챌 짬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내 대출금,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가 충성심을 떨이 상품 취급하는 회사의 월급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막장 오피스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압니다, 알아. 또 뻔한 멘트라는 거. 하지만 97%의 청취자가 구독도 안 하고 어둠 속의 산업 스파이처럼 듣고만 계시잖아요. 공짜입니다. 채널에도 도움이 되고요. 솔직히 말해 우리 팀이 실제로 즐기는 유일한 팀워크거든요. 자, 다시 그 난장판 얘기로 돌아가죠. 최 부장은 꽤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원가는 절감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플래티넘급 지원을 약속해놓고 정작 나한테는 녹슨 드라이버와 작년도 신입사원 매뉴얼, 그리고 태양그룹 계정을 던져주는 시기였죠. 태양그룹은 우리의 황금거위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벤처 캐피털의 블랙홀로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이유였죠. 태양그룹 지주사의 강태준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양말 개수보다 더 많은 계열사를 소유한 분입니다. 판돈이 마천루만큼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이 뭘 했냐고요? 내부 메모로 힌트를 흘렸죠. 이번 세션 비용 일부를 마치 경품 행사처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요.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마케팅팀은 어깨만 으쓱했고 법무팀은 늘 그렇듯 검토 후 연락 주겠다는 식이었고 영업 담당 상무님은 다낭으로 휴가를 가서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비상용 슬라이드, 모의 시나리오,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될 경우를 대비한 녹화 화면까지, 플랜 B부터 플랜 G까지 준비했습니다. 최 부장이 뭔가 망칠 게 뻔했거든요. 그 남자는 선견지명을 무슨 성병 취급하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내 피를 식은 커피처럼 끓게 만든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태양그룹과의 사전 미팅 만찬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최 부장 이름은 도배가 되어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표지에도, 미팅 일정에도, 심지어 내가 디자인한 워크숍 자료집에도 그의 이니셜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내 작업물, 내 문장들, 내 잠 못 이룬 밤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기적인 양 재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함정이니까요. 일주일만 더, 프로젝트 하나만 더, 연봉 협상 한 번만 더. 그러면 보상받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워크숍 당일 아침 나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조명을 조절하고 혹시 누가 걸려 넘어질까봐 여분의 HDMI 케이블을 숨겨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려하진 않지만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회의실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이미 와 있었고 혼자서 내 슬라이드 출력물을 무슨 핵무기 발사 코드처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훌륭하군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 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하나에는 강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죠. 누가 커피를 못 받았을까요? 강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심층 분석 준비됐습니다. 나는 최 부장이 읽지도 않은 독후감 발표를 앞둔 초등학생처럼 메모를 만지작거리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준비 작업, 강 회장 측이 요청했던 커스텀 분석 데이터, 그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타나서 또다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 메모를 본 이상은요. 8년 동안 그의 그림자 노릇을 한 이상은 안 되죠. 그가 내게 뱉은 다음 말 때문이라도 안 됐습니다. 회의실 밖의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중앙냉방인데도 피부가 따끔거리는 그런 느낌 아시죠? 나는 유인물을 다시 확인하고 강박증 걸린 웨딩 플래너처럼 의자줄을 맞춘 뒤 다시 들어가려는데 최 부장이 그 특유의 도마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쉰 레드불 냄새와 절박함이 섞인 속삭임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요. 이미 인내심은 승진 3번 할 기간 전에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팔을 확 뺐습니다. 무례하게는 아니고 어딜 감히 만져라는 의사가 전달될 정도로만요. 그리고 복도로 2걸음 따라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잘 들어. 그가 눈동자를 복도 끝으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귓속의 음모를 누가 들을까봐 겁내는 사람처럼요. 오늘 세션 자네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해줘야겠어. 내 눈썹이 어찌나 빨리 치켜 올라갔는지 전두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뻔했습니다. 서비스요? 그가 젤라틴으로 만든 척추를 가진 것처럼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냥 선이라고 생각해. 가격 책정 때문에 저쪽 반발이 좀 있었고 본사에서도 할인해주는 걸 좋아하잖아. 나는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리해보죠. 태양그룹의 핵심 워크숍을 저보고 무료로 진행하라는 겁니까? 제가 전체 과정을 다 설계하고 모듈을 준비하고 리포팅 템플릿까지 맞춤 제작했는데 그걸 지금 선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뱀 소리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집에 가든지 해. 마치 간식이나 권하는 말투로 내 몇 달간의 노력을 손가락 튕기듯 제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열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귀 뒤에서 시작해 명치에 꽂히는 그 느릿한 분노 말입니다.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습니다. 그놈의 서비스를 어디에 처박으라고 말해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차분하게요. 아마 의자를 집어던졌을 때보다 그를 더 겁먹게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나는 돌아서서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임원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3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끝 상석에는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죠. 날카로운 각을 세운 채 차가운 침묵 속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앞쪽으로 나가 리모컨을 클릭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내 이름이 떴습니다. 이지한 팀장, 전략 컨설턴트. 나는 방을 둘러보고 강 회장에게 시선을 멈춘 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만 방금 이 세션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그 합의에 대해 전혀 전달받은 바 없기에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처럼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한 임원은 펜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최 부장의 얼굴은 심장 전문의가 달려올 만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안 했고요. 그저 가방을 챙겨 강 회장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화분을 지나 저기요, 이 팀장님? 하고 부르는 안내데스크 직원을 지나쳐 나왔습니다. 대답할 시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주차장으로, 그리고 7월의 태양 아래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그 햇살이 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는 기분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향해 세 걸음쯤 뗐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팀장,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고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는 손가락 사이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준비 자료들, 대시보드, 인사이트 계층 구조, 의사결정 트리, 그거 최 부장이 한 거 아니더군요. 거기엔 명확성이라는 척추가 있었으니까.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도 고객 서비스팀도 아니었습니다. 태양그룹 지주사 조직개발 담당 전무 강태준. 우리가 서비스하던 계열사가 아니라 모기업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조만간 다시 얘기합시다. 서비스 차원 말고. 그러고는 내 발밑에서 막 커리어를 폭파시킨 사람 같지 않게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열기 속에 서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열쇠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열쇠였는지도 모릅니다. 최 부장이 안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며 태양그룹 임원들 앞에서 상처 입은 갈매기처럼 파닥거리는 동안 나는 주차장에 서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문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차에 앉아 핸들이 도망이라도 갈까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명함이 무광 마감과 조용한 권위로 나를 자극했습니다. 조직개발 전무. 그건 단순한 예의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이었고 범위였으며 강태준 회장이 나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알아봤다는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갑자기 워크숍은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거였죠. 나는 양복쟁이들이 가득한 방을 걸어 나왔고 상사에게 그놈의 호의는 개나 주라고 말했으며 이제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열쇠를 쥐게 된 겁니다. 15분 뒤 나는 여전히 주차된 채로 위험 회피 성향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테스트라면, 만약 유일한 다리를 불태운 거라면, 그가 허세 부린 거라면, 내 인생을 통째로 망친 거라면,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1분 뒤 문자가 떴습니다. 이지한 씨, 강태준입니다.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 편하게 커피 한잔 하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벤더 사이드 교육 표준화 작업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일 오전 9시 장소를 첨부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곳이었죠. 성공의 냄새가 나고 바리스타들이 부업으로 블록체인 코딩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숨겨진 명소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문자를 쳐다보며 눈을 잘못 깜빡이면 사라질까봐 계속 읽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명함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홀딩스, 지점이 아니라 전체 가게도 말입니다. 나는 에어컨을 풀로 틀고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더워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니까요. 내 생각은 교통체증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내가 나갈 때 짓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입은 벌어지고 손가락은 이야기를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싶어 경련을 일으키던 그 모습.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순간은 지나갔고 그는 그 이야기가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각성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전문 용어와 희석된 야망에 취해 마비되었던 뇌가 드디어 기어를 넣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전 노트들을 꺼냈습니다. 최 부장이 모든 회의에서 독창성을 빨아먹기 전에 아이디어를 휘갈겼었던 노트들이었죠. 노트북의 빈 문서를 열고 제목을 내가 책임자라면 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모듈 격차, 벤더 병목 현상, 실제로 중요한 지표들, 껍데기뿐인 만족도 조사나 영혼 없는 피드백 설문 너머의 이해도를 측정할 방법들, 최 부장식의 눈속임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확장 가능하고 맞춤화된 프레임워크들을요. 약속 시간 5분 전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 작은 수첩을 넘기며 마치 내 이름으로 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지한 씨, 그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죠. 우리는 현재 교육 벤더 파이프라인을 평가 중입니다. 파편화되어 있고 엉성해요. 최악의 콘텐츠 중 일부는 제3자 업체에서 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세션 준비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이번 분기에 본 것 중 최고였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그자가 아니라 당신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만하지도 가짜도 아닌 그저 자신감 있는 미소였습니다. 구매팀 회의에서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커튼 뒤에서 나와 우리와 직접 일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보고 싶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고 최 부장도 없습니다. 취업 제안이 아닙니다. 협업, 컨설팅 기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조용하게, 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잘 되면 더 큰 영구적인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겠죠. 입은 바싹 말랐지만 뇌는 모든 언어로 예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개인 법인을 설립해야겠네요. 내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양 말했습니다. 법무팀 연결해 드릴게요. 그가 이미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기존 파트너사들을 평가하고 중복성을 찾아내고 구조적 변화를 제안해 주세요. 지원, 예산, 자율권 다 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가 얇은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이것부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태양그룹 계열사 전체의 현재 교육 벤더 리스트였습니다. 맨 아래 희미한 회색 글씨로 내 전 직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 검토 대상 깃발이 꽂혀 있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구조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로의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짓는 도로 말이죠. 첫 회의는 태양그룹 본사타워 깊숙한 곳에 있는 조명이 낮은 임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래된 돈과 비밀 유지, 서약서, NDA의 냄새가 동시에 나는 그런 방이었죠. 명찰도 잡담도 없이 10개의 좌석, 10대의 노트북, 그리고 이미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듯한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준법 감시팀 김서연 이사라는 명찰을 단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홍보팀 모르게 진행하는 걸 선호해서요.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환영 패키지도 자기소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직 컨설턴트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벤더 분석 데이터와 내부 메모들이 화면에 돌아가고 있었죠. 공급망 준비 태세. 두 자리 건너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시스템 전체 셧다운이 4번 있었습니다. 전부 교육 실패로 추적됐고요. 프로토콜 오해, 시스템 설정 오류,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그들이 잔해를 늘어놓도록 두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교육의 진짜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수갑이 없다면 무엇을 만들지 알고 싶고요.
회의가 끝날 때쯤 나는 3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물류 창고, 라스트 마일 배송, 벤더 온보딩. 각각 다른 엉망진창인 상태의 시범 감사였습니다. 3가지 다른 괴물들이 내 전 직장이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했던 중복 모듈로 교육받고 있었죠. 나는 그 내용들을 다 알았습니다. 절반은 내가 썼고 그게 어떻게 실패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내게 보안 노트북과 게스트 QR코드가 찍힌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이건 조직도에는 안 나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최 부장의 자존심 퍼레이드를 위해 이름표나 뽑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서부 미드웨스트가 아닌 한국 상황에 맞게 수도권 또는 국내 최대 지주회사 중 하나의 심장부에 들어와 수년간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들춰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벤더 허브에서 고객용 학습 자료를 전부 끌어와 중복 콘텐츠, 구시대적 용어, 규정 위반 사항을 태깅했습니다. 마치 파이 차트로 하는 과학 수사 같았죠. 파고들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최 부장의 회사는 재탕한 PDF, 비대해진 LMS 템플릿, 그리고 멀리서 봐야만 전략처럼 보이는 덕지덕지 붙인 약어들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편 링크드인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사팀 레베카 한국 이름 박대리였습니다. 지안님 잘 지내시죠? 좋은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그 다음은 영업팀이 과장. 통화 가능하세요? 부담 갖진 마시고 그냥 조언 좀 얻고 싶어서요. 그 다음은 내 옛 옆자리 동료 사라 최사원. 손 흔드는 고양이 이모티콘과 한 줄을 보냈더군요. 나 이직 준비해야 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의 디지털 냄새였죠. 전 직장의 구석방 사무실에서 나오던 침묵은 거만함에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내부 행사 캘린더를 클릭해 뭔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양그룹의 연례 벤더 개발 서밋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그 행사는 항상 자랑거리였습니다. 모든 파트너사가 부스를 받고 배지를 받고 15분간 무대에서 상품을 팔 기회를 얻었죠. 그런데 올해는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내 전 직장 이름이 확정에도 대기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밋에서 제외된 겁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아니면 알더라도 행정착오나 스케줄 오류라고 자위하고 있겠죠. 최 부장은 아마 인턴 탓을 하는 이메일을 반쯤 쓰고 있었겠지만 진실은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했습니다. 내 감사 요약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패턴들.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 리어비리를 만드는 실패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공급 지연, 벤더 이탈.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알려진 모든 실패에 색깔별로 영향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빨간색 태그는 최악, 구제불능. 어느 벤더가 가장 많은 빨간색을 받았을까요? 금요일이 되자 김 이사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초기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말고 임원구매위원회예요.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우린 빠릅니다. 그녀가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피를 흘리고 있을 땐 더더욱요. 폴더 안에는 임원 직함, 회의실 배정표, 그리고 하나의 핵심 안건이 있었습니다. 최종 벤더 권고안, 하트먼 지안이 주도하는 나는 더 이상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방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48시간도 안 돼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해담 컨설팅. 깔끔하고 강력하고 일반인에겐 잊히기 쉽지만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겐 잊히지 않을 이름. 태양그룹은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착수금을 입금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도 흥정도 없이 그저 2문장짜리 계약서와 포털 로그인 정보만 줬습니다.
그 정보는 내가 예전에 최 부장에게 컬러로 된 제안서와 수십 명의 참조인을 넣어 구걸하던 종류의 접근 권한을 열어주었죠. 그들은 내가 현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직접 봐주세요. 김 이사가 다른 벤더 로고가 찍힌 출입증과 재산제를 챙기라는 듯한 썩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군데 현장, 세 개의 다른 교육 벤더를 잠입 취재했습니다. 그들 모두 평범함의 행위 예술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지게차 부상에 대한 농담을 따먹으며 프로젝터의 글머리 기호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오타로 가득 찬 바인더를 돌렸는데 거기엔 위험한 감정, feelings을 책임감 있게 배출하라는 hazardous fumes, 유해가스를 잘못 번역한 듯한 명언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룹을 데리고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훑으면서 동시에 배달의 민족으로 점심을 시키고 GDPR이 뭔지 아냐고 묻더군요. 후속 자료도 평가도 실제 시스템 시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양그룹이 효율성을 피 흘리듯 낭비하는 동안 차가운 방에 따뜻한 몸뚱이들만 앉아 체크박스를 채우고 있었죠. 나는 맨 뒤에 앉아 노트를 적으며 이를 갈아 가루로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1단계 구조 개편이라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서별, 규정 준수 카테고리별로 학습 성과를 정의하고 실제 지표 시스템 정확도, 오류 감소, 처리 시간과 연동된 평가 기준을 초안으로 잡았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직무를 위한 단계별 학습 경로를 만들고 원 사이즈 피츠 올 방식이 수년간 태양그룹을 망쳐온 모든 주제를 표시했습니다. 모듈, 흐름, 톤까지 바닥부터 다시 썼습니다. 명랑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뻔한 미션 선언문은 다 없앴습니다. 내 버전은 누군가 단계를 빼먹어서 4억 원짜리 선적 지연이 발생한 실제 사례 연구로 시작했습니다. 동태눈을 한 인사팀 스톡 사진 대신 실제 현장 지도와 드롭다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습니다. 엉뚱한 걸 클릭하면 실수가 아니라 방금 얼마의 매출을 변기에 내렸는지 알려줬습니다. 김 이사는 첫 프로토타입을 보고 10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이사회 발표팀에 보내세요. 월요일 준비 회의에 올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안자 이지안, 해담 프레임워크 V0.3. 일주일 후 나는 벤더 평가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게스트가 아니라 기여자로요. 나는 내 태블릿, 내 커피, 그리고 봐주지 않는 파워포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슬라이드는 기업 환경에서 내가 유발한 가장 긴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벤더 효율성 히트맵이었습니다. 각 회사는 비용, 납기 영향, 규정 준수 리스크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거기 왼쪽 하단, 고위험 실패라고 라벨이 붙은 정중앙에 최 부장의 회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코멘터리도 없이 그저 차가운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그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기울이는 걸 봤습니다. 다른 임원은 출력물 여백에 뭔가를 휘갈겼었습니다. 김 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 대표님, 이 벤더가 왜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요. 재탕된 콘텐츠, 산업별 맞춤화 부재, 강제성 없는 템플릿형 평가, 그리고 공격적인 추가 판매 전술로 가려진 고객 불만 패턴. 최 부장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벤더는 내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직의 관성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영향도도 마찬가지고요. 회의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요. 그것보다 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몇 번의 끄덕임, 몇 개의 휴대폰 불빛, 구매팀장이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말해도 진작 했어야 할 말이야. 그날 오후 나는 대외비 전략 정렬 노트라는 내부 메모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3개의 이니셔티브 옆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직함은 해담 프레임워크, LEDFA 외부 컨설턴트 감독.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 메모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메모를요. 나는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었죠. 내용 증명은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내 오피스텔 문 밑으로 수동 공격적인 피자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죠. 두툼한 봉투, 엠보싱 처리된 편지지, 그리고 바닥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필체로 적힌 최 부장의 서명. 제목만으로도 기업 멜로드라마 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경쟁적 개입 즉시 중단 및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통지. 나는 소리내어 웃었고 패러디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다시 읽었습니다. 최 부장은 내가 독점적인 고객 관계를 침해하고 지적 교육 재산을 도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가장 독창적인 기여라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문구밖에 없었던 사람치고는 대담한 주장이었죠. 다음 줄에는 내가 퇴사 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제한 규정이 단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진짜 위협이 됐을 겁니다. NDA도 경업 금지도 유인 금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죠. 대부분의 가족 같은 회사가 그렇듯 누군가 도망쳐서 가구를 들고 나가기 전까지는 서류 작업 따위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란 참 웃깁니다. 비이성적이고 미끌거려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 알면서도 비난의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 들거든요. 나는 태양그룹 법무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서커스단 입장함. 의견 부탁드려요. 김 이사는 10분 만에 답장했습니다. 이미 인지함. 가만히 계세요. 정오쯤. 나는 태양그룹의 사내 변호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 같은 인간들이 법정에서 산채로 뜯어먹히는 걸 수없이 봐온 사람. 특유의 차분하고 치명적인 에너지를 가진 전직 소송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게 전이라도 되는 양미소지였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그녀가 편지를 증거물처럼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두죠. 태양그룹은 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당신의 신설법인과 계약했습니다. 당신은 전 고용주와 어떠한 독점 계약, 경업금지, 비밀 유지 조항에도 묶여 있지 않았고 지금도 아닙니다. 2번 확인했어요. 그녀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답변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짧고 잔인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내 계약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뒤 추가적인 접촉은 괴롭힘으로 간주하겠다는 친절한 상기 문구로 끝맺었습니다. 3시간 뒤 최 부장의 회사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 전투에서 이기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재정비하고 들어줄 만한 아무에게나 험담을 시작합니다. 나는 링크드인을 매처럼 감시하며 소문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고객을 훔쳤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배은망덕하다 같은 거요. 대신 나는 태양그룹 구매팀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딱 한 줄. 다음 분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업데이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모티콘도 미사여구도 없었지만 나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는 장기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정 수익을 의미하죠. 그리고 최 부장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서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판 자체에서 쓸려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습니다. 2단계 감사를 예정보다 빨리 끝냈습니다. 내 대시보드는 더 세련되어졌고 모듈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태양그룹의 현장 매니저들이 실시간으로 교육 격차를 신고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료가 그들과 함께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것으로요. 김 이사는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컨설턴트가 와서 뜯어고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실제로 뭔가를 짓고 계시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는데 지쳤거든요. 그 주, 내 전 직장은 링크드인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틈새 시장. 니체 섹터를 위한 교육 서비스 재정비라는 모호하고 절박한 업데이트였습니다. 태양그룹 언급도, 클라이언트 로고도, 사람 얼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척하는 유령 회사였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척추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건 끝났으니까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머릿돌 위에 성당을 짓는 짓도 끝났고요. 태양그룹의 공식 문서에서 내 이름을 처음 봤을 때 각주도 아니고 보조자료 PDF도 아니고 이사회 발표자료 표지에서 봤을 때 나는 스트레스와 콜드브루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벤더 재교육 이니셔티브, 1단계 리드, 이지한 해담 컨설팅, 내 폰트, 내 프레임워크, 최 부장의 아저씨 냄새나는 향수로 걸러지지 않은 내 진짜 목소리,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말까지 내 자료는 5개 지역 허브와 1개 해외 지사로 배포되었습니다. 피드백은 빨랐습니다. 명확하다. 드디어 이해가 된다. 수년 만에 최고의 온보딩. 태양그룹 체코지사의 누군가는 번역 버전을 요청하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팀이 내 템플릿을 이지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바로 그 머신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임원 구매 그룹과 진행 상황 브리핑을 잡았습니다. 나는 매끄러운 시연, 진행 통계, 승리의 깃발처럼 덱에 박아넣은 실시간 추천사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트나 로고 하나 없이 딱 한 문장만 적힌 슬라이드로 시작했습니다. 명확함은 친절이고 혼란은 비용이다. 누구의 인용구도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부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종류의 깔끔한 공격성이네요. 2단계도 맡기겠습니다. 그 사이 뒤에서는 단두대가 떨어졌습니다. 태양그룹은 조용히 최 부장 회사와의 모든 기존 교육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전화도 예의상 하는 퇴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무뚝뚝한 이메일 한 통뿐이었죠. 즉시 발효, 모든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납품 불필요. 나는 이 소식을 메모나 보도자료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속삭임을 통해 들었죠. 벤더 감독팀의 주니어 직원 중 한 명이 사내 메신저 스크린샷을 보내줬습니다. 제목, 즉시 계약 해지 벤더 2133. 벤더 2133. 그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최 부장네 회사 코드였습니다. 추신 PS를 보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접근 권한 회수, 통신 기록 보관, 접촉 발생 시 법무팀 통보, 외과 수술적이고 조용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나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긴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라마의 맥박이 드디어 멈추나 싶을 때쯤 누군가 최 부장 사무실 내부 메모를 유출했습니다. 제목 클라이언트 연락 두절. 내용은 그의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구매팀이나 김이사 응답 없음. 최근 사통 이메일 반송됨. 이지안이 뭔가 딜을 친 게 분명함. 100채널 뒷구멍 있나? 회복팀 파견하라.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막아보자. 회복팀이라니. 무슨 인질 구출 작전이라도 짜는 줄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던 식탁에서 부스럭이나 구걸하는 처지면서요. 전 동료가 한 줄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줬습니다. 여기 난리 났어. 자기 빼고 다 남 탓하는 중.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나는 태양그룹 18층 유리벽으로 된 워크룸에 앉아 새로운 벤더 온보딩 흐름의 최종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박스, 모든 드롭다운, 모든 카피, 한 줄 한 줄이 내 손을 거쳤습니다. 똑똑했고 인간적이었으며 작동했습니다. 불신이 섞인 통제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산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니 오르라고 강요받았던 모든 사다리의 잔해들이 보이는 기분, 그리고 저 멀리서 최 부장이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메일함을 쳐다보고
여전히 이걸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자물쇠를 바꿔버렸는걸요. 벤더 명부 업데이트는 월요일 아침 태양그룹 인트라넷에 팡파르 없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신문 뒷면 구석에 조용히 끼워진 부고기사처럼요. 굵은 공지나 번쩍이는 배너 없이 그저 우선 공급업체 목록이 조용히 새로 고침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 부장의 회사는 그 위에 없었습니다. 리스트에서 빠진 게 아니라 삭제되었습니다. 벤더 2133은 더 이상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관됨도 경고 깃발도 아니고 얼룩처럼 지워졌습니다. 나는 승리의 맛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을 무릎에 놓고 도미노가 실시간으로 넘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팡파르나 사무실의 환호성 샴페인 코르크 같은 게 있을 줄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했죠. 들뜨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추락은 태양그룹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내로 수년간 연락이 없던 클라이언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이지한 대표님, 혹시 지난 분기에 익스프레스 로드 규정 준수 프로그램 작업하셨나요? 최 부장 내 팀이 했다고 들었는데 구조가 대표님 거랑 너무 비슷해서요. 질문하는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최 부장 밑에 있을 때 태양그룹이 소개해줬던 다른 두 클라이언트도 커튼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계약들이 검토에 들어갔고 범위는 보류되었으며 최 부장이 광택나는 브로슈어에 인쇄했던 낡은 약속들은 이제 누군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드헌터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되시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헤드헌터 특유의 매끄럽고 계산된 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임원급 리더 세 분이 대표님 이름을 언급하셔서요. 자문역에 관심 있으신가요? 고임팩트 혁신 업무입니다. 매우 유연하고 주목받는 자리죠. 그녀는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소문이 났으니까요. 커튼 뒤에 여자가 빗속으로 걸어 나왔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리고 활용점정, 태양그룹의 비공개 서밋, 언론도 거칠에도 없는 공급망 전역의 임원들이 모이는 워룸, 내년 회계연도의 기조를 정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기조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김 이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지시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새로운 표준을 세우셨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봐야 합니다. 나는 수락했습니다. 최 부장 내 팀이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덱을 만들었습니다. 뻔한 문구도 분량 늘리기용 슬라이드도 없이 날것의 전후 통계, 익명화된 실패 지점들, 그리고 레거시 벤더 논리에 대한 아주 정중한 파괴를 담았습니다. 제목은 교육이 인프라가 될 때라고 지었습니다.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최 부장의 세계는 시간 단위로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기부여 명언과 모호한 수주 실적으로 넘쳐나던 그의 링크드인은 조용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게시물도 좋아요도 업데이트도 없이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가장하는 밀랍 인형처럼 멈춰버린 프로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 사라도 떠났고 영업팀이 과장도 떠났습니다. 나에게 한밤중에 DM으로 일자리 좀 소개해달라고 빌던 주니어 컨설턴트 2명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프로필은 이제 구직 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엔 이메일로, 그리고 확인된 사실로 최 부장의 회사가 방금 예상 파이프라인에서 100억 원 약 800만 달러 넘게 날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모멘텀의 환상. 투자자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매출인 척해주는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알고 보니 가장 큰 클라이언트가 손절하고 그쪽 구매본부장이 조용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면 소문은 빨리 퍼지더군요. 이 벤더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날 밤 와인 한 잔과 노트북을 들고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링크드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데이터도 새로 고침하지 않았고 쏟아지는 축하 이메일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 문서를 열고
맨 위에 내 단어를 쳤습니다. 그들이 부순 것을 다시 짓다. 그러고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최 부장은 여전히 빙빙 돌며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여전히 지키지 못할 수정안을 약속하고 있겠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궤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중력이었으니까요. 임원 회의실에서는 패칠한 나무 냄새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12개의 의자, 11명이 채워졌고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상석에 앉아 허리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요. 그 방에 있는 모든 임원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벤더가 망친 걸 고치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딛고 설 새로운 표준을 설계한 건축가라는 걸요. 대화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벤더 지표, 승인 절차, 공급업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감독 등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이사가 깔끔하고 바삭한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대표님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톤은 중립적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이사회 직속 경영 고문, 억대 기본급, 지분 제공, 그리고 감독 플랫폼은 확장 중입니다. 일정은 유연하지만 즉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나는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밀려오는 명확함의 파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에서는 목소리 크기가 곧 불안정함이니까요. 우리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벤더 담당자가 기존 지원 교육에 대한 시연을 하러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요리조리 다 해부해 놓은 내용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늦지도 않게 초대받지도 않은 채 최 부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향수처럼 두르고 다니던 그 느끼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일주일은 못 잔 듯 창백하고 굳은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맹군이나 익숙한 눈빛, 밧줄을 던져줄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 방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치고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움찔하지도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를 살짝 돌려 검토 노트 위에 손을 깍지 끼고 말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네요, 레벨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성과를 모두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였던 걸로 아는데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리허설한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이 살짝 떨리고 드디어 이야깃거리가 바닥난 사람의 미세한 무너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침묵이 흐르게 두었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저 최종적인 것으로요. 최 부장은 저 끝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료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벤더 데이터 포인트, 적색 경보, 성과 저조, 규정 준수 격차를 훑어나갔습니다. 한때 내가 파티션 칸막이 안에서 깃발을 흔들며 알리려 했을 때 그가 복잡하게 좀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그것들은 42인치 디스플레이에 선명하게 적혀 현미경 아래 의료 과실처럼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복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빚진 사람은 방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조용한 목례, 웅웅거리는 휴대폰, 가야 할 다음 회의들. 나는 잠시나마 식은 커피의 마지막 모금을 마시며 유리병 너머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습니다. 최 부장은 말 한마디 없이 비틀거리며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딱 하나의 생각만 허락했습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한 문장. 내가 진행한 마지막 워크숍은 공짜가 아니었어. 결국 청구서가 달랐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업 정글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세요. 안 그러면 당신의 옛날 큐비클의 추억 스위치를 꺼버릴 겁니다.